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매 실전 투자 라이브의 곽승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혼자서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7시 30분에 이렇게 혼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여러분들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가 아니고 이제 이틀 전 화요일에는 저희 대표님하고 이사님하고 두 분이서 투자 속으로 라는 경매 코너를 이제 진행을 하셨고, 주제는 이제 불경기에도 살아남는 법원 경매라고 이제 진행을 이제 하셨었는데, 이것도 제목 자체가 되게 맞죠? 불경기에서조차도 살아남는 게 이제 경매이니까. 바다로 치면은 어쨌든 파도가 계속 칠 때, 바다로 비유했을 때 저기 바다 제일 밑에 이제 해수면처럼 깔려있는 게 경매다 보니까 위에서 아무리 큰 뭐 태풍이 몰아쳐도 날씨가 안 좋아도 비가 내려도 해수면 저 밑에 있는 심해는 영향을 받지가 않잖아요. 그런 게 재테크 쪽에서는 경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경기에서도 경매만은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하는 방송은 주로 이제 경매 물건을 좀 추천을 드릴 거예요. 물건 추천은 진짜 돈 되는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색다른, 독특한 그런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세 차익이 좀 큰 물건, 아니면 오늘처럼 제가 오늘 이제 인천에 있는 재개발 물건을 2개를 가지고 왔는데 기대를 해주시고, 이런 재개발 물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한 그런 물건도 이제 가지고 올 예정이니까 여러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마다 이제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 방송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방송이 좀 개편이 됐는데, 개편이 이제 제가 목요일마다 이렇게 물건 추천 방송을 하게 된 이제 이유 중에 가장 큰 메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협회의 새로운 커리큘럼, 이름은 실전 투자반이라고 이제 새롭게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전 투자반을 좀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물건을 좀 저희가 추천드리고 하는 거를 좀 직접 이렇게 화면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전 투자반 이제 첫 방송이니까 바로 이제 물건 추천을 들어가기보다는 실전 투자반이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커리큘럼, 어떤 교육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들어오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고요. 네, 풍요롭게님, 헬리오스님은 저번에 라이브 방송할 때 잠깐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제가 첫 낙찰받은 아파트 이름이 헬리오스 아파트입니다. 그 헬리오스와 관련이 있으신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헬리오스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반갑네요. 그 밑에 이제 영어로 다중이 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다가 좀 궁금하거나 좀 질문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좀 소통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다음 방송에서는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추천해 주세요. 뭐 이런 그런 의견들은 제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대로 반영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채팅도 남겨주시면 되세요. 우선은 이어서 이제 실전 투자반은 뭐냐면, 실전 투자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적인 경매 컨설팅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좀 여러분들한테 비교가 좀 쉽게 될 것 같은데, 경매 그 컨설팅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당연히 경매 컨설팅 맡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이제 일반인 분들은 경매 컨설팅을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게 바로 이제 불안함이에요. 불안함. 어쨌든 경매 컨설팅 회사 혹은 경매 컨설턴트한테 이제 경매 컨설팅을 이제 의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좀 어쨌든 제3자인 남한테 내 돈을 맡기고 내 재산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재산이라는 게 하나 둘 그냥 늘기만 하면은 무조건 이득이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특히 경매 시장에서는 내가 잘못 투자하면은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 재산을 어떻게 뭐 관리할 수도 없고, 잘못 투자하면 정말 안 팔리는 물건, 투자하면은 안 되는 물건. 나는 이제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는데 7억에 샀어요. 나 그냥 경매 컨설턴트의 말만 믿고 3억을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7억에 샀는데 알고 보니까 시세가 이제 6억 원이었다던가 그런 식의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컨설턴트가 어떤 실력이 있는지, 그 컨설팅 회사가 어떻게 컨설팅을 해왔는지 이거를 일반인 입장에서 판별할 수 있는 눈 자체가 없고,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진짜 경매 전문가가 아니면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컨설팅 자체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고 들리는 얘기만 들어도 되게 많으니까 근데 그런 불안함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저희 실전 투자반을 좀 만든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저희가 또 이 불안함을 없앴는지는 제가 또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가장 큰 또 이유 중에 하나는 경매 컨설팅 하면은 보통 경매 컨설팅 수수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입금을 하게 되잖아요. 컨설팅은 교육이 아니니까 컨설팅 수수료라고 부르는데 이 컨설팅 수수료를 상당히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많이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감정가 이제 5억짜리를 우리가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 5억이라고 치면 컨설팅 그 낙찰 수수료는 여러분들 감정가 아시죠? 감정가의 1% 혹은 낙찰가의 1.5 중에 높은 게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정 수수료예요. 그 두 개 중에 높은 거를 하는 건데, 그거는 말 그대로 법정 수수료일 뿐이지 실제로 경매 시장에 가면은 그렇게 감정가의 1%, 낙찰가의 1.5 중에 높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양심적으로 컨설팅 하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감정가의 2%, 많게는 3%, 변호사 사무실 이런 데 가면은 4%, 5%씩 또 받는 곳들이 실제로 많고요. 그렇게 받는다고 해서 저희 나라에서 뭐 그거를 우리가 막 몰래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이렇게 규제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그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5억 원짜리를 감정가를 내가 컨설팅을 맡겨서 낙찰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감정가의 2%면 얼마죠? 딱 돈 1,000만 원이죠. 근데 1,000만 원만 봐도 어쨌든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금액 자체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적지 않고 매우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1,000만 원 자체를 컨설팅 수수료로 이렇게 한 번에 입금을 한다는 것 자체를 매우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럼 이 1,000만 원만 있냐? 그게 아니죠. 컨설팅은 보통 계약금이 있고요. 그리고 낙찰이 되면 낙찰 수수료가 있고, 이 낙찰 수수료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1,000만 원 그게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명도비,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따로 받는데, 계약금은 뭐 5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1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거기에 낙찰 수수료 5억 원, 감정가 5억 원 기준 1,000만 원, 그리고 명도비는 또 회사마다 다르지만 100만 원 받는다고만 봤을 때 한 1,200 정도? 감정가 5억 원을 내가 낙찰 받았다, 컨설팅 받았다 라고 했을 때 1,200 정도가 그냥 현금으로 컨설팅 수수료로 나가는 네, 죄송합니다.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여러분들 솔직히 되게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전 투자반에서는 아예 이거는 교육이에요.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가가, 컨설팅은 감정가가 올라갈수록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냥 비싼 거 받은 만큼 거기에 2% 하면은 3% 하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애게끔. 경매라는 게 너무 좋은데 협회가 원래 설립할 때 이념 자체가 경매의 저변 확대, 이렇게 좋은 경매를 우리만 알고 있을 순 없다. 여러분들도 경매 투자 많이 하셔서 모두가 부자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념이 협회의 설립 이념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사실 여기 실전 투자반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전 투자반의 이 교육 비용 자체는 400 혹은 500 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 감정가 5억 원까지는 400이고요. 감정가 5억이 이제 초과됐다, 뭐 5억 5천이다, 6억이다, 10억이다 하면은 500만 원으로 딱 동결이 됩니다. 이 이상으로 저희가 뭐 협회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명도를 하니까 뭘 하거나 이런 건 따로 없고요. 이 400만 원 혹은 500만 원이라는 비용에는 처음 이제 물건을 이제 검색하는 것부터, 물건 검색하는 것도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내가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좀 하신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관심 있는 경매의 물건이 있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이런 물건 투자하고 싶어요 하고 가져오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경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거나 나 진짜 처음 하시는 분들, 근데도 다 돈 벌고 싶잖아요. 그런 분들도 충분히 이제 돈을 버실 수 있게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경매 물건을 고르는지, 어떤 물건을 골라야 되는지조차 몰라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나에게 맞춰서 투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냐면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 혹은 갖고 있는 투자금에 따라서 혹은 본인의 이제 가족 그런 구성원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투자하면 되고 안 되고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이제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물건을 고르기 전에 충분히 투자 상담을 좀 해드려요. 투자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그 교육생이 어떤 물건을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물건은 맞고, 어떤 물건은 안 맞고, 이런 거를 저희가 충분히 상담을 해드리고, 그 다음 물건 검색도 도와드리고, 물건을 아예 골라주세요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골라드립니다. 제일 전국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매 물건들 중에서, 이분한테 제일 지금 투자하기에 최고인 물건이다. 이거 이제 우리가 협회에서 우량 물건이라고 부르죠. 그 우량 물건을 저희가 직접 골라서 추천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 물건을 조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조사 과정도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도와드리고 알려드리고. 근데 이런 과정 자체가 일반적인 경매 컨설팅에서는 없어요. 경매 컨설팅은 이제 계약금만 맡기고 나서 그 뒤로는 경매 컨설턴트, 경매 회사에서 알아서 그냥 돌아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무소식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알 방법도 없고, 경매를 모르니까 경매 컨설팅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 방법도 없고, 그리고 내가 배워갈 것도 없고, 그들이 알아서 뭐 잘하든 못하든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전 투자반에서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는 이제 교육이다 보니까 저희가 단계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드리면서 코칭을 해드린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시세 조사 같은 것도 어떤 관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구나, 어떤 거를 필수로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거구나 같은 경우에는 실전 투자반을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게 저희가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현장도 가야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장을 갈 때도 저희가 같이 동행도 해드리고, 제가 직접 가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경매 코치, 이제 경매 컨설턴트 말고 경매 코치들이 같이 이제 가드릴 거예요. 경매 코치들은 아무나 경매 코치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 협회에서 충분히 이제 충분히 트레이닝 받고 충분히 검증된 사람들이 경매 코치라는 명함을 달고 이제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도와드릴 겁니다. 이제 마침 경매 코치들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경매 코치는 지금 실제로 저희 협회에도 계시고요. 그 코치는 참고로 다음 주 방송 때 게스트로 출연해서 잠깐 10분이든 15분이든 얼굴을 비출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다음 주 방송에 이제 참여를 하셔서 어떤 분이 우리 이제 협회의 코치로 있는지 좀 보시고 소통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경매 코치는 저희가 이제 계속 모집을 할 예정이고, 지금도 이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경매 실전 전문가가 좀 되고 싶다, 경매 이제 코칭도 하고 하면서 내가 많이 좀 알려주고 이런 컨설팅과 유사하지만 좀 다른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이제 충분히 비전이 있는 직업이에요. 내가 진짜로 실전에서 경매를 배우면서 일하고 싶은 분들은 제대로 된 곳에 가서 이제 배우셔야지, 일반적인 경매 컨설팅 회사에 가서 배우시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만 하시고 퇴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건 100%고요. 저희 협회에 오셔서 저와 함께 경매 이제 제가 팀장으로서 경매 코치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 제가 또 많이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경매 코치가 되신 여러분들도 직접 이제 코칭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을 하실 땐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구인구직 사이트에도 올리겠지만 아직은 올린 상태가 아니어서, 근데 그 사이에도 만약에 내가 좀 경매 코치에 대해서 궁금하다, 나 좀 지원을 하고 싶다, 나 경매 전문가로서 좀 활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화면 요 밑에 있죠? 저희 곽승지 팀장하고 옆에 있는 전화번호 010-7168-7867 요 번호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지원하시면은 면접도 보고 할 예정이니까 많이 또 지원을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저희 경매 코치 게스트로 나와서 이제 같이 잠깐 10분, 15분 정도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경매 코치들 혹은 제가 직접 가서 현장도 함께 동행을 해드리고, 입찰 법정도 함께 입찰 당일날 동행을 해드리고, 낙찰을 받고서 명도, 우리가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가장 또 기피하고 싶고 무섭고 막막한 게 또 명도잖아요. 명도도 같이 도와드리고, 실제로 저희 이제 실전 투자반, 이름은 실전 입찰반에서 바뀌었지만 앞으로는 실전 투자반이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반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실전 투자반의 한 교육생 분이신 분도 최근에 이제 낙찰받은 이제 빌라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실제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경매 교육만 보더라도 엄청 그 값어치 있는 것들이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일반 기초교육 받아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흔히 있는 그런 학원에서도 정말 고급반 정도만 가도 이런 것까지는 잘 안 가르치는 경우가 또 많고, 그리고
아예 그런 컨설팅을 맡긴다면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겠죠. 한다면 뭐 알아서들 할 거니까 거기 회사에서. 근데 실전 투자반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투자를 하시면 이렇게 실력도 늘고 돈도 벌고 물건도 생기고 하는 것들이 제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실전 투자반입니다. 그래서 실전 투자반 교육생은 여러분 저희 협회에서 상시 모집 중이니까 내가 조금 배우면서 투자하고 싶다. 요게 가장 딱 한 줄로 요약하기에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돈도 벌고 싶고, 근데 그냥 컨설팅을 맡기기엔 불안하고, 그리고 그냥 맡기면 내가 얻는 게 없고, 도움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 실력적인 부분으로 다 해주니까. 내가 또 배우고도 싶고, 왜냐면 경매 컨설팅은 한 번 맡기면은 계속 맡겨야 돼요. 한 건, 두 건, 세 건. 내가 아는 지식이 없고, 새로 얻게 되는 그런 실전 노하우 같은 거가 전무하기 때문에. 실전 투자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가 계속 경매 코치들과 저와 함께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계속 같이 함께 하셔도 되지만 나는 좀 혼자 하고 싶다. 앞으로는 내가 조금 이렇게 정말 혼자서도 경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한 건, 두 건 이렇게 실전 투자반을 이렇게 돌리시면 그 정도 실력까지 저희가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맞는 게 이제 저희 실전 투자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건 추천드리기 전에 홈페이지를 아직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긴 한데 잠시만 보여드리고 본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첫 방송이다 보니까 실전 투자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설명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또 이런 설명은 여러분들 충분히 많이 들으셔야 정말 경매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이제 막 경매를 배울까? 이제 막 경매 컨설팅을 조금 해볼까 하시는 분들한테 입장에서는 오판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우선은 여기 실전 강의 보시면 여기 현장 체험반 그리고 실전 투자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장 체험반은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는 반이고 그래서 4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어제죠. 수요일 어제는 이제 법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가서 현장 체험하고 모의입찰하고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경매 이제 시작을 하는데 법원도 좀 견학도 해보고 싶고 현장 임장하는 체험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12만 9천 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니까 요거 현장 체험반 이제 신청하셔도 좋고 오늘은 요거 실전 투자반 볼 거니까 배우면서 투자하는 실전 투자반 제가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읽어드리진 않고 여기 홈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된다 정도를 이제 알려드리고요. 신청하실 때는 요거 교육 신청서 작성을 하시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경매 컨설팅 수수료 이제 비싼 거 협회 실전 투자반은 이제 어떤지 어떤 분들한테 실전 투자반이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또 언급했던 우리 협회의 경매 코치는 무엇인지 교육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드렸죠? 400이에요. 네, 5억이 넘는 물건이다. 뭐 7억짜리 내가 투자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딱 100만 원만 저희가 더 받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물건 규모에 따라서는 코칭의 깊이나 난이도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 100만 원만 이제 올렸고요. 사실 이 100만 원도 되게 적은 금액이니까 여러분 컨설팅과 비교 여기 표 있으니까 여기 요거만 보셔도 얼마나 저렴한지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협회의 대표 프로그램이 스파레주와의 차이점도 있고 교육 기간이나 교육 방식 같은 것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읽어보시고 읽어봤는데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혹은 읽어봤는데 나 좀 이거 수강하고 싶다 관심이 있다 하는 분들은 여기 밑에 배너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교육 기간은 참고로 한 건을 무조건 낙찰받아서 명독할 때까지예요. 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번을 떨어져도 계속 저희가 낙찰받을 때까지 해드립니다. 그래서 딱 한 달 동안만 내가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2달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도급함은 가지실 필요가 없고 저희가 낙찰 받을 때까지 해드린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이바람님도 들어오셨고 우리 풍요롭게님께서 5호 코치님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 코치님 다음 주에 이제 출연하실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 많이 떨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고 실력자이시지만 방송하는 거랑은 조금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출연을 하시면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물건은 제가 2개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물건 컨셉은 이제 인천에 있는 재개발 물건이에요.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빌라 2개를 가지고 왔는데, 2개 다 굉장히 저렴해요. 둘 다 1억 이하고, 근데 말이 이제 1억 이하지. 하나는 최저가가 한 2천대, 하나는 또 한 6천대 정도니까, 둘 다 저렴한 금액이니 조금 가격대 자체가 아무나 조금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제가 가지고 왔고, 어쨌든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 나 좀 저렇게 재개발돼서 막 값이 올랐대, 저 빌라가 재개발이 된대라고 했을 때 다들 한 번씩은 이 마음속에 그 부러움의 씨앗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또 경매를 통해 잡으면은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보다도 싸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 있는 물건도 재개발 지역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든 재개발 유망 지역이든 어쨌든 그런 물건을 내가 경매로 사면 더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뭐 아파트가 돼서 뭐 오르고 뭐 해도 애초에 산 가격이 싸니까 더 큰 차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개발 물건은 일반적으로 그냥 부동산 시장에서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니고 경매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물건을 찾고 심지어는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좀 저렴한 금액대에 내가 좀 재개발 물건을 하나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물건 좀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물건을 보시면서 내가 이런 거 실전 투자반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진짜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지금 물건은 아니지만 나 이렇게 같이 함께 배우면서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자, 보이시죠? 첫 번째 물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천에 있는 물건인데, 2024 타경의 999091이라는 이제 사건 번호를 가진 물건입니다. 주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640 궁전빌라 4층 401호고요. 매각기일은 9월 5일이니까 15일 정도 남은 물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봐도 15일 동안 조사해서 투자해볼 수 있는 물건이고, 사실은 경매 실력이 있다면은 뭐 오늘 보고도 내일 투자할 수 있는 게 경매 물건이지만, 어쨌든 한 15일 정도니까 2주 이상 여유가 있는 물건이다. 입찰 기일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빌라예요. 빌라고 대지권은 4.2평이고 건물 면적은 10.46평입니다. 어쨌든 전용 면적이 10평이에요. 가끔 이제 초보자분들께서 건물 면적이 이게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서 말하는 그 34평형 무슨 평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건지 실평수를 물어보는 건지 질문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에 있는 건물 면적은 항상 전용 면적, 다시 말해서는 실평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평수가 10평이라는 거는 막상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막 작은 느낌은 아니에요. 투룸까지도 뺄 수 있는 그 정도 평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감정가가 5천만 원대에서 지금 최저가는 2,548만 원으로 이제 감정가의 절반 정도 49%. 그러니까 떨어진 물건이라서 사실 최저가 자체가 2,500만 원대니까 굉장히 싸죠. 다만 이제 이렇게 싼 만큼 물론 충분히 알아봐야겠지만 대출이 안 될 가능성도 조금 고려해서 내가 이 정도 돈은 현금으로 조금 묶일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조금은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우리가 제일 또 중요한 여기 돈적인 부분을 보면은 신건이 4월 달에 나와가지고 5월 달에 한번 낙찰이 됐던 물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최저가가 3천만 원대일 때, 3,600만 원대일 때 이제 한 분이 낙찰이 3,700이 됐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납을 하셨고, 다시 재경매에 나와서 한번 유찰이 되어서 지난번 낙찰되었던 그 최저가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떨어져서 지금 이제 2,500만 원대 최저가로 이제 나온 그런 물건입니다. 어쨌든 이거 전 낙찰자 덕분에 땡큐로 다시 토해내서 재경매에 나와서 한 번 더 떨어졌으니까 어쨌든 전에 낙찰됐던 그 상태보다는 우리가 더 이제 유리한 포지션에서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인 거죠. 그래서 물건 현황은 여기 딱히 특별한 건 없는데, 이 빨간 글씨를 보시면 토지에 관해서 별도 등기 있으나 매각 물건과 무관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 그대로 뭐 딱히 무관하니까 볼 필요는 없고, 대신에 여기 매수 신청 보증금이 최저 매각 가격의 이제 20%예요.
우리가 보통은 한 번 다시 이렇게 토해낸 물건, 다시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이제 보증금이 10%가 아닌 20%니까 이런 거 좀 주의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조사된 임차 내역 없으니까 우리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뭐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권리 분석상도 보시면은 여기 소멸기준 권리, 밑에는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없고 요거 위에만 보시면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요거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뭐 딱히 이렇게 인수해야 할 그런 것도 없는, 그런 권리도 없는 권리 분석상은 굉장히 깔끔한, 임차인도 없고 여기 뭐 인수할 것도 없고 한 그냥 입찰만 보면 되는, 내가 낙찰만 받으면 되는, 돈만 벌면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사진을 먼저 보고 위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 먼저 보고. 사진 보시면은 딱 봐도 이제 연식은 좀 낡아 보여요. 아까 연식을 안 봤는데 97년식, 생일이 97년도식이니까 한 29년, 한 30년 정도 된 물건이니 아무래도 낡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생긴 물건이고, 딱 봐도 이런 창틀이라던가 이런 게 막 관리가 잘 되어 있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으니까, 사실은 저는 이 사진만 보고 개발이 될 만하다 이런 느낌의 빌라는 그런 지역인가 보다 생각을 좀 했고,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재개발 관련, 뭐 재건축 관련 그런 사진들이나 기사들 보면 빌라 단지들 막 이렇게 있는 사진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진들에 나올 법한 그런 빌라의 모습입니다. 여기 출입문 이런 것도 페인트 다 벗겨져 있을 테고, 지금부터는 더 이제 막 관리하거나 그런 거는 크게 없겠죠. 자, 여기 4층 401호 모습이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401호, 한 층에 402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1호가 우리 이제 보고 있는 물건이고, 전용 10평짜리, 402호는 좀 더 큰 것 같아요. 한 12평, 13평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이제 중요한 입지, 재개발 지역인 만큼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간석동이에요. 간석동이고, 이렇게 지도를 확대도 해보고 줄여도 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입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파란 색깔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물건인데, 이 물건을 중심으로 뭐 이제 교통편이라던가 뭐 학군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여기 이제 인천 간석 오거리역, 여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도보로 그래도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인 것으로 보이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거리도 재볼게요. 이렇게 해서 도보로 갔을 때 얼마 정도 걸리는지, 큰 도로로 나와서 우리가 쭉 그냥 직진으로 간다고 쳤을 때는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15분이면은 이제 막 초역세권이다라고 할 정도의 거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보로 걸을 수 있는 15분 정도는 우리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니까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특이한 거는 초, 중, 고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제 뭐 아파트가 들어서든 아니면 실제로 여기에 그냥 지금 당장은 뭐가 이렇게 들어선 건 아니니까 거주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면 여기 보내고, 중학교 자녀가 있으면 보내는데, 여기 여자중학교니까 이제 자녀를 둔 계신 분은 여기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도 여기 보시면 신명여고예요. 여기까지 보내서 초, 중, 고 이렇게 보내면 좋겠죠. 여기까지도 얘기 나왔으니까 거리를 한번 재보면, 여기는 이제 굳이 큰 길로 안 가고 조금 골목으로 가볼게요. 골목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중학교까지만 가볼게요. 중학교 이렇게 왔을 때는 도보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니까 어쨌든 학교를 도보로 가기에는 충분한 그런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간석 37 구역에 이제 포함된 물건이에요. 제가 간석 37구역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이 기사입니다. 요거는 다는 아니고 이제 간단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인천시 남동구 구도심 재개발 시동에서 간석 37 만수 13 예산 요청이라는 기사가 25년도 8월 19일이니까 오늘 기준으로는 딱 이틀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남동구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고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남동구는 간석 37, 만수 1, 만수 3구역을 이제 인천시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여기 간석 37 구역이고요. 여기는 이제 인천시의 2023년 제2차 재개발 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라고 하고 이제 우리 물건이 주민의 요청과 지역 여건, 노후도 등이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사진에 봤듯이 노후가 많이 되어 보여요. 동네 자체가.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물건 자체도 한 30년 정도 된 그런 빌라이고, 그래서 남동구는 인천시와의 협의를 토대로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에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이후 정비구역 지정 절차까지 단계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남동구 간석 37구역 재개발 사업과 간석 3동 뉴빌리지 사업을 연계해서 주거 환경 개선 정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도 하고, 만수 1구역, 3구역은 또 이제 우리 물건은 아니지만 만수천 소하천 보건 사업과 시너지를 고려해서 친환경 수변 주거 환경 조성안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석 37구역은 2025년에 지금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 면적 자체로 보면은 이제 5만 1000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고,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역이 어떻게 생긴 거는. 우리 물건 자체는 여기 끄트머리에 있었고, 이 노란 색깔 이렇게 겉에 테두리를 이렇게 따라간 이 지역들이 간석 37구역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 우리 물건은 요거 빨간 색깔 아니에요. 빨간 색깔 아니고 요쪽에 있는 물건이니까 간석 37구역에 확실히 포함이 되어 있는 물건이다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로드뷰 혹시 들어갈 수 있으면 로드뷰도 한번 볼까봐요. 로드뷰가 이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우리가 빌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안쪽에 있는데, 이게 최대로 확대한 거라 여러분들이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큰 도로에서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와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로드뷰는 여기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안쪽은 아쉽지만 보여드릴 수가 없고, 아이고 화면을 안 보여드렸네.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 이제 큰 도로, 이게 큰 도로라고 하기는 모르겠지만, 네, 승찬 선배님 화면에 안 보이는 걸 제가 봐가지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이제 로드뷰가 여기까지밖에 이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제 보여드려야 우리 집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안 보이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길은 조금 큰 도로 이렇게 와서 작은 도로로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가가지고 왔을 때 이제 우리 집에 갈 수 있다. 요거 시세는 제가 유사 매물을 좀 가지고 왔어요. 어쨌든 가격이 어느 정도인 거를 조금 알려드려야 어느 정도 좀 내가 좀 싸게 살 수 있다. 지금 자체도 어쨌든 우리가 재개발 지역 물건을 볼 때는 지금 당장의 이제는 시세 차익보다는 나중에 이제 멀리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돈이 되는 물건이겠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는 물건이지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경매로 사면은 그것마저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이제 경매의 매력이고 장점이니까, 실제 물건들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제 보시면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매매는 한 5천만 원대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우리랑 유사한 매물인데, 빌라 2층이고 5천만 원 이렇게 보이시죠? 5천만 원이고 평수를 보시면은 여기 전용 면적이 9.82평이에요. 아까 우리 물건은 10평 정도가 됐으니까 평수도 이제 유사한 물건이고, 이 물건 자체가 사진은 없지만 어쨌든 매매는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물건은 지금 보시다시피 감정가도 어쨌든 시세랑 좀 비슷하게 잡힌 것 같아요. 감정가가 5,200인데 최저가가 2,500이니까 매매 시세를 그냥 딱
이제 물론 여러분들 실제로 조사하실 분들은 직접 충분히 좀 조사를 하셔야 되고, 저희랑 같이 실전 투자반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조사하는 법도 같이 코칭해드리고 도와드리겠지만, 이 딱 5천만 원을 하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대략적인 시세는 그 정도로 이제 보이니까 시세보다도 2,500 정도 떨어진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전에 낙찰받았던 이분도 시세를 5천으로 봤을 때는 4천 밑으로 낙찰받았기 때문에 돈1,000 이상은 좀 싸게 낙찰을 받으셨는데, 뭐 왜 이제 미납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도 이대로 사셨으면 돈 버신 이제 분이고, 우리는 한 번 더 떨어져서 최저가가 2,500대니까 좀 더 싸게 낙찰을 받는다면 더 크게 차익을 남겨놓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낙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차익 자체만으로도 이제 실제 시세보다 2천만 원 정도를 싸게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일단 사면서도 2천만 원 우리가 돈을 버는 거지만 거기에 플러스 나중에 이제 이게 개발이 되고 했을 때는 더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전세 물건 하나 더 보고 할게요. 전세 물건. 전세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4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수리가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컨디션, 뭐 층수, 입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대략적으로는 한 4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물건도 보시면은 평수 전용 면적이 12.4평이에요. 우리 물건은 10평이니까 2평 정도가 큰 물건인데 전세가 4,800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사진이 있으니까 요건 사진을 잠깐 볼게요. 요거는 어느 정도 좀 수리가 되어 보여요. 집 자체가 이제 어수선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좀 화이트 톤으로. 화장실은 이게 막 수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그냥 이제 거실하고 요런 도배 장판 정도만 해놓은 물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만 봤을 때는 이제 추정을 할 땐 도배 장판 정도 수리가 되어 있는 물건 기준으로는 전세가 한 4천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여기 우리가 2평 정도 더 큰 물건이고 4,800에 나와 있으니까 4,800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한 4천 정도는 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실제로 다른 물건들도 이제 4천대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또 4천만 원에 나와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끝내시면 안 되고, 계속 돈이랑 연결이 돼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 물건이 돈이 되는 건가 아닌가가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사실 경매에 있어서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리면 최저가가 2,548만 원이기 때문에 전세가 4천만 원에 딱 4,800이 아까 유사 매물이 있었지만 우리는 2평 잡고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전세를 4천으로 대략적으로 그냥 예상 추정으로 한다는 가정하에는 그 금액보다도 1,500 정도가 싸요. 그러니까 전세보다도 싸게 떨어져 있고, 내가 1,000만 원 더 높게 써가지고 3,500에 낙찰을 받아도 전세가보다도 싸게 산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어쨌든 굉장히 소액인 물건, 최저가 2,000대의 물건이니까 내가 정말 소액으로 뭐 하나 사놓고서 전세가 4천만 원 정도 떼니 4천만 원이니까 그래서 3천에 낙찰을 받아서 전세로 세팅을 하면 오히려 1,000만 원을 내가 회수를 할 수 있죠. 1,000만 원 회수해놓고 그 뒤에 그냥 쭉 묵혀놔도 되는 그런 이제 물건이고, 요거 월세는 참고로 300에 한 30 정도 돼요. 300에 30 정도. 300에 30 정도면 이 물건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소액인 물건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00에 30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3천에 낙찰을 받는다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대출을 안 받고 3천에 낙찰을 받으면 이제 싼 물건이니까 취득세가 이제 1.1%지만 기타 우리가 부가 비용이 있으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3,600 정도가 현금으로 들어갔다라고, 물론 이제 자세한 거는 정확히 계산하려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지만 지금 그럴 수는 없으니까 3,600으로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3,600이 내가 현금을 들어가는데 월세가 30만 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시세가 300에 30이니까 이 30만 원 중에서 대출을 안 받았기 때문에 대출 이자는 내지 않습니다. 이 30만 원은 꼬박꼬박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게 12달이면은 360만 원이 이제 1년 기준으로 내가 받는 월세 수준인데,
이거가 총 들어간 비용이 360에서 보증금 얼마 받죠? 300 받으니까 요거 300을 빼면 수익률은 0.109니까 대략적으로 한 11%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익률 11%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아예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이제 수익률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저렴한 돈을 저렴하게 이제 재개발 물건을 투자해서 그냥 묵혀놓는다라고 봤을 때는 이 수익률 11%는 일반적인 그런 예금 적금 이자보다는 따블 정도의 이제 그 정도 수치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3천만 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은행에만 묵혀놓는 것보다는 이런 물건을 하나 사서 투자를 해놓으면 수익률 11% 정도인 이제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하나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취향에 따라서 뭐 전세로 세팅해놓고서 한 1,000만 원 벌고서 이렇게 묵혀놔도 되고, 아니면 월세로 한 30만 원 정도라도 받게 이렇게 들여놔도 되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굴릴 수 있는 물건이라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물건이고요. 어쨌든 3천만 원 정도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그냥 통장에 묵혀놓지 마시고 이런 물건을 투자하시면 이렇게 좀 돌릴 수 있다. 미래를 봐서 재개발되는 거를 기다리면서 애초에 시세인 5천보다도 싸게 살 수 있고, 전세가보다도 한 1,000만 원 싸게 살 수 있고, 월세도 돌려도 수익률 10%는 조금 넘는 그런 괜찮은 수익률로 돌릴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서 생각보다 경매 투자하는 거가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런 정도 금액이어도 재개발 물건을 조금 투자해 볼 수 있는구나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요 물건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아래 밑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또 연락을 주시고, 요 물건 아니어도 좀 내가 재개발 물건 관심이 있다, 아니면 난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뭐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 뭐 제주도에 있는 펜션, 뭐 그런 거는 저희는 다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 두 번째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도 인천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 있는 물건인데 지역이 조금 달라요. 요거는 인천 동구에 있는 물건이에요. 자, 이 물건입니다. 인천 동구 화수동에 있는 물건인데 사건 번호 먼저 보시면 2024 타경에 12363이라는 사건 번호를 가진 물건입니다. 요게 우연이지만 매각 기일이 같아요. 둘 다 이제 9월 5일에 이제 입찰이 있는 물건이라서 둘 다 입찰을 보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입찰을 보셔도 되고, 주소 보면은 이제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69-5번지 동방 빌리지 101동 2층 201호에 있는 물건입니다. 요것도 이제 다세대고 대지권은 3평 조금 넘고요. 건물 면적은 11.75평이니까 대지권하고 건물 면적도 아까 봤던 그 궁전 빌라였나요? 그 간석 37구역 재개발 지역에 있던 물건과 평수는 대략적으로 유사한데 이 물건이 이제 한 평 정도 더 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감정가는 1억 3천 네 형성이 되어 있고, 최저가는 6,500이니까 아까는 감정가가 5,200이었고 최저가가 2,500만 원대였잖아요. 그 물건보다는 이제 가격대가 조금 더 있는 물건인데, 아까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이제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지만 알아보는 거에 따라서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이 되다 보니까 내가 사는 금액 자체는 커도 실제로 들어가는 현금 자체는 오히려 더 작거나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출에 관련돼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내가 금액이 커야만 클수록 내가 들어가는 현금이 이제 커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금액을 큰 물건을 투자함으로써 내가 대출을 더 많이 땡겨서 실제로 들어가는 그 현금 자체는 더 작은 물건보다도 더 작게 현금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요런 것들은 실전 투자만에 오시면 일일이 제가 앉혀놓고 알려드립니다. 보증금은 요 물건도 이제 최저가 20%인데 1,300 정도가 필요해요. 그 이유가 똑같이 이 물건도 미납이 되었던 물건이에요. 이게 매각기일도 똑같고 똑같이 미납이 한 번 된 물건이고,
이게 되게 이제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물건을 고르게 되는데, 이 물건은 25년도 4월 달에 처음 이제 신건으로 나와서 한 번 유찰되고 한 번 더 유찰됐을 때 올해 7월 달에 6,700만 원대에 낙찰이 되었다가 미납이 돼가지고 똑같은 이때 낙찰되었던 금액 최저가랑 똑같이 6,500만 원대에 다시 경매가 나온 물건입니다. 6,500만 원. 그래서 이 물건 물건 현황하고 토지 이용 계획도 딱히 이렇게 중요한 거는 없고요. 대신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실제 투자하실 때는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씩 좀 더 읽어보셔야 돼요. 대신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보증금이 최저가의 20%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 헷갈리시고 까먹으셔가지고 10%만 가지고 이제 법원에 가시면 1등 금액을 입찰가로 써도 여러분들 무효가 되고 이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꼭 요런 거는 기억을 해놓으세요. 요것도 이것도 우연치 않게 이제 97년도 물건입니다. 29년, 30년 정도 된 물건이고, 아까 물건하고 되게 뭔가 비슷해요. 어찌 보면은 재개발 지역에 있는 물건이니까 이제 연식이라던가 이런 평수가 조금 비슷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물건도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물건이고, 또한 이 물건도 소멸기준 권리 뒤에 있는 이런 압류, 가압류 이런 거는 다 소멸되고 뭐가 엄청 많아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죠? 하지만 이런 거 상관이 없다는 거. 가끔 이런 것들이 되게 압류, 가압류, 저당 질권, 압류, 가압류 또 이렇게 있으면 이 물건 자체에 되게 큰 하자가 있는 물건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싹 다 내가 무시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해야 될 거는 요거 이제 위에 요 두 개인데 둘 다 이제 팔렸던 내용이죠. 여기 최상준 씨, 김태영 씨가 이때 7,500에 샀었나봐요. 2010년도에 15년 전에 7,500에 이제 이분이 샀던 그 물건이고, 그 물건이 지금 경매에 나왔고 감정가가 1억 3천에 나온 경매 물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도 보기 전에 이 물건도 사진을 한번 먼저 볼게요. 사진. 자, 요거 동방 빌리지 요 건물인데, 이 외관만 봤을 때는 아까 우리 봤던 그 남동구 간석동보다는 그래도 조금 번듯해 보여요. 그래도. 자, 요 물건이고, 아까 그 물건은 이제 물론 재개발 물건이고 하니까 도로에 큰 도로에 붙어 있다고 해서 안 좋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일단 싸게 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굳이 이제 그 물건과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얘는 이렇게 사진이 찍힌 거를 보니까 도로에 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런 물건인가 봐요. 여기 이제 101동의 출입구로 되어 보이는 이런 물건인데, 이런 사진인데, 이것만 봤을 때는 별로 이제 솔직히 말하면 들어가고 살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현관문? 자동 현관문 이렇게 유리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래서 요거 들어가실 때는 세입자분들은 조금 다리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발 같은 것도. 그러니까 사실 이러니까 또 이런 물건들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걸 또 이제 입증하는 그런 사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도로는 좀 깨끗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차도 이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두 대가 왔다 갔다 지나갈 수 있는, 여기 주차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한 대는 지나갈 수가 있겠죠. 두 대 이렇게 교차할 수 있는 정도의 도로 폭이다 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고, 201호 니까 좀 걸어가기도 어쨌든 엘베 없다는 기준 하에 바로 한 층만 올라가면 되니까 층수도 괜찮아요. 그죠? 자, 요 정도 물건이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1호, 202호, 203호 돼가지고 우리 물건은 201호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한 층에 3개의 호수가 있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201호고 202호, 203호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물건인 201호가 제일 평수가 커 보여요. 202호는 요만하고 203호는 요만하니까. 그래서 이 물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이제 참고로 화수 화평 재개발 구역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물건이고, 아까 우리가 봤던 간석 37구역보다는 재개발 단계가 훨씬 더 이제 땡겨져 있는, 그러니까 진행 단계가 훨씬 이제 그 뒤쪽에 있는, 그렇게 더 개발되는 그 시기가 훨씬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도상으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도로 생긴 이런 모습들만 봐도, 이 모양새만 봐도, 그게 반듯하지가 않고, 이게 꼬불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 조금 뭔가 너무 어수선하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요런 부분들이 이제 정확히 제가 그릴 수는 없는데, 요런 식으로, 네. 요렇게가, 실제 재개발, 화수 화평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이 면적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건도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렇게가 이제 화수화평 재개발 구역 이제 있는 물건이었죠. 우리 물건이 화수화평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물건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화수화평 재개발 구역은 면적 자체는 아까 그 간석 37구역보다는 한 2배 정도가 커요. 그래서 평수로만 봤을 때, 면적으로 봤을 때는 12만 제곱 정도가 이제 화수화평 재개발 구역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고, 이제 그 화수화평 재개발은 조금 더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어가지고, 사업 규모가 지상 3층에서부터 지상 29층까지 해가지고, 총 28개 동까지 재개발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파트가. 어쨌든 28개 동이라고 이제 딱 들어봐도 굉장히 큰 대단지 이제 규모이죠. 조그만 뭐 나홀라 아파트 이런 거 말고 한 10개 동 있는 그런 아파트 말고 28개 동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세대수는 2,77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조합 설립인가는 2009년 11월 30일이니까 훨씬 이제 15년 정도, 16년 정도 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된 물건이고, 그리고 2009년 그 뒤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그 지정이 돼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는 2024년 10월 4일에 돼서, 그 이후에 이제 관리 처분 인가되고 철거 착공 분양 준공 청산 순으로 이제 예정이 될 예정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진행 단계 속도가 24년도 10월, 그러니까 작년 1년 전쯤에 이제 인가가 고시가 되었으니까 아까 남동구에 있는 간석 37구역보다는 이제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아까 간석 37구역은 사실은 어쨌든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그냥 기본 10년은 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물건이 이제 아까 그런 물건이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좀 더 빨리 땡길 수 있는 물건, 내가 빨리 개발이 되는 그런 재개발 물건을 찾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런 물건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최저가가 이제 6,500대니까 이 물건의 이제 시세를 보면은 한 1억 3천 정도의 유사 매물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제 링크가 풀려있네요. 이 물건인가? 이 물건은 제가 이제 봤던 물건은 아닌데 유사한 매물로 일단 보이니까 한번 볼게요. 어쨌든 시세를 알아야, 우리가 재개발되는 물건이면 당연히 좋지만 시세를 알아야 내가 얼마 정도 경매로 이제 투자하면서 싸게 살 수 있는지가 또 중요하니까, 싸게 살려고 우리가 돈 벌려고 경매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제 매매가 1억 1,000에 이제 나와 있는 물건이에요. 아까 우리랑 위치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물건이 이제 우리 물건이고, 그리고 요 물건이 바로 이제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물건이 여기 요쪽, 이 물건이 요쪽이니까 바로 근처에 있는, 걸어서 한 1,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물건인 것 같은데, 평수가 9.1평입니다. 우리가 한 11평, 12평 가까이 됐으니까 한 2평 정도? 거의 두세 평 정도 작은 그런 물건인데, 매매가 1억 1,000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인천 화수화평지구 재개발 2,800가구 대단지 조합원 매물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24평 아파트 신청 완료, 추가 분담금 약 3억 500만원 예상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약간 우리가 이제 남동구 물건 볼 때는 뭐 이런 언급 자체가 이제 없었잖아요. 왜냐면 워낙에 이제 초기에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 물건은 진행이 이제 좀 되고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재개발 뭐 조합원 매물 2,800가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물론 제가 필터를 걸어놓긴 했지만 이걸 풀더라도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많이 없어요. 아마 이제 진행이 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살 사람들은 사고, 내가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렇게 쥐어 있고 이런 상태라서 이제 매물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경매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요거를 딱 잡아 채가면 매물이 없는 이 귀한 시즌에 매물을 이제 낙찰을 받을 수가 있고 매입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사면 더 좋고. 그래서 이 물건이 아까 1억 1000이었고 우리 물건보다는 조금 작은 평수니까 우리가 그냥 대략 그냥 1억 2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투자하실 분들은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셔야 되고, 저희랑 같이 실전 투자만 하실 분들은 저희가 같이 조사를 해드리고, 감정가가 1억 3,300인데 제가 실제로 방송 전에 잠깐 유사 매물을 검색을 했을 때 1억 3천짜리 매물이 있었고 평수도 되게 비슷한 물건이었는데, 그 물건 링크가 지금 이제 그 중개사가 매물을 내린 건지 팔린 건지 모르겠지만 링크가 없어져가지고 제가 대신 다른 물건을 좀 보여드린 거고, 근데 1억 3천 그냥 그거는 없으니까 패스를 하고 1000 낮춰서 1억 2천으로만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최저가가 6,500이니까 1억 2천보다도 이제 5천만 원 이상 싸게 떨어진 물건인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물건과 마찬가지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돈 버셨던 분이에요. 낙찰가가 이제 6,700이니까 1억 2천 시세로만 봤을 때 한 5천 정도 이제 이분이 싸게 샀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미납을 하셨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금액에 다시 낙찰을 받는다, 6,700 정도에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도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재개발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 1억 2천 정도를 줘야 되는데 6,700에 샀으니까 5천만 원 싸게 사면서 재개발 물건, 조합원 물건을 이제 취득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경매로 샀을 때, 재개발 물건을 샀을 때 좀 장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재개발 물건을 조금 갖고 싶다, 어쨌든 초반에도 제가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재개발되는 물건 하나 이제 가지고 싶다, 남들이 여기 뭐 개발됐대, 뭐 아파트로 뭐 들어섰대라는 얘기를 들으면 누구나 갖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물건은 이제 바로 팔리고 막 이렇게 단타 치는 물건도 좋지만 개발이 돼가지고 또 올라가는 그 맛은 또 다른 맛이기 때문에 그런 맛을 좀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이런 물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6,500이지만 똑같이 아까 전 낙찰자처럼 6,700에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80% 대출이 나오면 실제로 들어가는 현금은 1,300만 원대예요. 이것저것 좀 부가 비용 든다고 해도 1,500만 원대 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전에 봤던 물건은 2,500만 원대 최저가인 물건이지만 그 물건은 우리가 뭐 한 3천 정도의 낙찰을 받아도 대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3천이 통으로 현금이 들어가야 되는 물건. 그렇다고 그 물건이 안 좋은 건 아니고 3천 현금으로 들어갔다가 전세 4천으로 빼서 오히려 1,000만 원을 회수할 수도 있는 그렇게 좋은 물건이었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가격대는 한 4천 정도 이상이 비싸지만 대출을 80% 받는다라는 가정으로 봤을 때는 실제 들어가는 금액이 보시는 것처럼 1,500만 원대니까 내가 한 1,500 가지고 있는데 그냥 묵혀놓기보다는 여러분 이런 물건 투자하세요. 그냥 사실 1,500 정도는 사회 초년생 분들도 알바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모으면은 충분히 모을 수 있는 금액이고, 우리가 1억 5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워낙에 요즘 경기가 안 좋고 다들 좀 빠듯하게 사시니까 막막하죠. 1억 5천 이제 현금으로 모을 생각을 하면. 근데 1,500 현금으로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좀 할만해요. 그죠? 할만하니까 그렇게 1,500 정도를 내가 모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재개발 물건, 그냥 빌라도 아니고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물건을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이런 물건을 또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고르실 수는 없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전 투자반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 제가 직접 이런 물건을 골라서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 편하게 배우시면서 또 물건 고르는 것도 배우시고 조사하는 거 현장 같이 가드리고 하니까 보시면서 같이 배우시고 투자하고 배우면서 투자하는 그런 실전 입찰반을 이제 들어오시면 이런 물건들
제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나 이런 물건 추천해보고 그러니까 해보고 싶어요, 투자해보고 싶어요 하는 물건은 그런 물건 이제 가지고 오시면 제가 또 평가도 해드리고, 그냥 막상 내가 너무 투자하고 싶었던 물건이 좋지 않은 물건이면 그런 물건을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물건들도 저희가 이제 필터링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여기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 어쨌든 오늘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을 할 거지만, 첫 방송, 저희 이제 코너 이름은, 경매 실전투자 라이브입니다. 경매 실전투자 라이브 오늘 첫 방송이었고, 다음 주 목요일에도 찾아뵐 거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저희 경매 코치 게스트로 올 거고, 그 다음 주에도 꾸준히 방송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방송 보시다가 라이브 방송이 아니어도 재방송으로 이제 일반 영상 보시다가 실전 투자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7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